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임기 5년의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연료 보조금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인프라 개발 및 건강보험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텐데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저하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나가기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루피아화와 원화는 심한 평가 절하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미 달러화 자체의 강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루피아화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 등 경제적 요인과 대통령 선거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 요인이 달러화 강세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 연속 흑자와 사상 최대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환경이 이어졌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이를 선반영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16일 미 달러당 12,260루피아로 전주 대비 74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즉 루피아화의 평가 절하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아직은 특별한 개입이 필요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원화는 10월 16일 미 달러당 1,062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1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미 달러당 1,012원을 기록한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 및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8일 미 달러당 1,07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차츰 안정세를 보이며 정작 10월 15일 금리 인상 발표 당일에는 눈에 띄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0월 16일 8.74원으로 마감하며 원화 가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0월 16일 8.35%로 전주 대비 0.1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8.57%를 보인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한 주 동안 다소간의 부침을 보이며 10월 16일 4,952포인트로 전주 대비 4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0월 13일 3조 9천억 루피아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주중 일평균 거래량은 5조 2천억 루피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한국 중앙은행의 3호 대비되는 정책 결정, 즉 기준금리 결정과 이와 관련한 사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7.5%, 한국이 2.0%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중앙은행들의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중앙은행 모두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까지 5.75%였던 것을 순차적인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서 11월 7.5%까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유류 보조금 축소에 따른 유가 상승, 물가 상승, 환율 방어, 외국인 자금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0.25% 인하를 결정한 데 이어서 지난 10월 15일에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2%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용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갱신한 모습입니다. 이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고 있는 마이너스 GDP 갭 상황에서 해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 개선이 부진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 발표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 수정치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5%로,
물가 상승률은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성장률도 4%에서 3.9%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활력이 부족해 보이는 한국, 활력은 높아 보이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성장과 안정 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루피아화의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의 강세 영향도 있지만 하락 속도 그리고 원화와 비교했을 때의 다른 방향 등을 감안하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사는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이며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율 수준은 미 달러당 11,900루피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미즈라 아디띠아스와라 수석 부총재는 미 달러화에 대비한 루피아화의 움직임은 여타 다른 국가들의 통화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지 루피아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시중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보유 외환고를 시장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9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는 미 달러 기준 1,112억 불 규모입니다. 대외 결제 용도로는 6.3개월치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국제 기준치인 3개월치보다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3조 8천억 루피아, 채권 시장에서는 3조 5천억 루피아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신정부가 유류 보조금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긴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 및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정적자 축소와 인프라 개발 여력 확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재원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 보조금 문제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한 곳인 무디스에서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단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과 중국의 성장률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무디스의 라훌 고시 수석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취약점이라면 대외수지 적자와 원자재 의존형 수출 구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중국의 성장세가 꺾일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떨어지고 있어서 내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무역수지는 미 달러화 기준 14억 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의 56억 불과 비교해서는 현격한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9월 4.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료보조금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8.4%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환율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 중 무디스와 피치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다스 앤 푸어스는 아직 투기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고 있는 평가 내용들 중 아직은 우려할 만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독일의 성장률이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수요가 줄고 있고 미국에서는 셰일 혁명을 통해 석유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있어서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 6월 말만 해도 배럴당 11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 배럴당 88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서부 텍사스 원유 역시 1년 10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배럴당 77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미 추세를 형성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늘 유류 보조금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국내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 들어 루피아화의 평가 절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체감 경기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보조금이 적용되는 휘발유의 소비자 공급 가격을 리터당 6,500루피아로 정해놓은 현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하락 효과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 효과와 맞물리면서 특별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247조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된 4,600만 톤의 보조금 적용 유류 공급량이 현 소비 추세대로라면 12월 중순경 바닥을 드러내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가 인도네시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역시 단연 유류 보조금 축소 문제를 꼽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펀드 운용사 중 한 곳인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관심 종목을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가까운 시일 내에 유류 보조금 축소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하여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회사로 투자 대상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인도네시아의 아리 삐또조 수석 투자 이사는 주식 종목에서 현재 가장 큰 관건은 내년에도 수익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코 위도도 당선인은 이미 올해 연말까지 유류 가격 인상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은행 등 금융주와 차익 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소비재 산업과 통신 산업을 가장 우선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역 및 서비스업, 방송 광고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트 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인도네시아사는 영국계 보험회사인 프루덴셜의 관계회사로 지난 9월 말 현재 48조 2천억 루피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땅그랑에 소재한 알람수트라에서는 세계적인 가구회사 이케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35,000평방미터의 면적에 실제 집을 꾸몄을 때의 효과를 보여주는 55개의 샘플룸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200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주차장은 만석을 이루었고 인근 쇼핑몰에서 해당 매장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전 성시로 첫날 하루 만여 명의 고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구 산업에서 많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가구 제조업을 했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계 가구회사의 출점에 이 정도의 관심이 모아지는 게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완제품 가구만을 고집하지 않고 조립식 가구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이케아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바라보면서 조그마한 발상의 전환이 또 다른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